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토선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한 데 이어 오늘은 재선, 3선, 4선 의원들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마이크도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낫다. 투톱으로 가는 게 맞다.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또 해서 투톱 체제로. 하지만 누구로 할지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고 논의가 좀 공회전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 정국인 것도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쫓겨났던 것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의총에서 누군가 물병까지 던졌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리더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의 말이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의 기름 부은 발언을 듣고 나서 얘기할게요.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회에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자, 저런 주장은 일부러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번 탄핵 정국에 있어서 탄핵의 찬반을 어떻게 표시했나도 중요하지만 비상계엄 해제에 어떤 입장을 취했냐가 사실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비상계엄 해제라는 것은 비상사태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것을 해제하느냐라는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계엄 해제에 반대했다는 것은 국회가 계엄군에 점령당하고 국가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반헌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나경원 의원이 그런 걸 좀 판단한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한 찬반에 대한 자기 소신보다도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더 가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당사로 복귀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면 국회로 가야죠. 앞뒤말이 전혀 안 맞게 지금 나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남 탓이에요. 문재인 정권 탓, 민주당 탓, 이것도 민주당 지지자들 탓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 얘기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본인이 정말 비상계엄 해제의 뜻이 있었으면 담을 넘고 들어가고 또 그 당시는 시간대별로 약간 그 경비 상태가 조금 풀린 적도 있었어요. 20, 30분 동안.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다 들어가 있었고 추경호 의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민주당 의원들을 막았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어요.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 해제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저 말은 내용도 거짓말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전혀 앞뒤도 안 맞고 남 탓의 전형인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당시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현장 화면들을 보면 국회는 대체로 계엄군 혹은 경찰에 의해서 막혔거든요. 그래서 담 넘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 지금 일반인,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간인들이 막아서서 못 들어갔다, 포위해서 못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사실에 부합할 것인가라는 데 의구심이 들어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약간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 측면에서도 굉장히 나경원 의원답지 않은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질의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의사진행반으로 진행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발언들을 아예 작정을 하고 한 건데요. 지금 당내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보호막을 쳐주면서 비대위원장을 원한다, 노린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발언을 좀 강성으로 한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한테는 몇 년 전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성으로 같이 맞붙었을 때 그때 이미지를 자꾸 복귀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지금 앞으로 국민의힘의 지도자 또는 더 나아가서 뭐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의 지도자급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그때 이미지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발언으로 인해서 그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이 발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 이후에 여론에서 국민들이 SNS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 당시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찍은 사진 여유 있게 횡단보도를 건너서 국민의힘 당사로 넘어가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절박하게 국회 내로 진입하고자 했던 그 모습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모습들은 없는 채로 다시 당사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사진을 찍혔고 또 그걸 갖다 증언하고 있는 시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나경원 의원 본인뿐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여론조사 좀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나온 가장 최신의 정당 지지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24%로 집계가 됐습니다. 무당층은 21%. 무당층이 꽤 많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2배를 민주당이 일단 민심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될 게 사실 어찌됐든 사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 그 사태에 대한 사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받지 않더라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과 한마디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민심에 역행하는 저런 발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말 답답하죠. 그래도 맹세기 대한민국 제2당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혀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는 국민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정당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도 그 폭만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지지 기반이 단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이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일 때도 국민의힘이 30대 후반 정도를 기록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탄핵을 계기로 해서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당에서도 그런 내분을 겪고 분당도 하고 했지만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말한 비상계엄 해제도 불참을 하고 탄핵 투표에서도 1차 부결을 하고 2차에서 겨우 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내 또 분란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또 물러나고 그리고 나서 당내에서 정말 이 사태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당 내부의 친윤 친한계 싸움만 있고 그러니까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완전히 국민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들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로 참 답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내에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더 참담할 뿐입니다. 사실 이 비상계엄 조치는 정말 21세기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걸 보면 정말 저런 정당이 자유주의 정당 맞아? 보수당 맞아? 아니 비상계엄을 찬성한단 말이야? 어떻게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걸 찬성한단 말이야? 저렇게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은 이미 많이 돌렸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 중에서도 양심적인 분들은 지난번에 탈당이 거의 한 7, 8천 명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국민의힘 자체가 영남과 강원의 지지를 근거로 해서 쭉 성장하다 보니까
저 내부적인 동력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당분간. 그래서 당권을 잡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기보다는 나의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한 당권에 모든 의원들이 관심이 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세요? 지금 당에서 입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가울 텐데 국회의원 선거가 당장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 108석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이 108석의 한 95% 이상은 정말 국민의힘 텃밭, 보수 정당 텃밭에서 된 분들이에요. 나머지 수도권이나 그 외 지역에서는 거의 안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격전지, 험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거의 안 된 상황이라서 이분들은 다음에도 공천만 받으면 당권을 잘 잡고 있다가 주류 세력으로 남아있다가 공천을 잘 받아서 또 그 지역에 되면 나는 최소한 한 자리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뭐 친윤이다 이걸 떠나서 당의 주류 세력이 되기 위한 그 줄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 내부에도 말씀하신 그 탄핵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계엄 사태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많습니다. 맞는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본 국회의 모습에서 당의 모습에서 이번처럼 초재선들 의원들이 목소리를 안 내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은 특히 초선 의원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제까지 그 모습을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 왜 여기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라는 점에서 이 중진들의 유무형의 압박 이 뭐 강하겠지만 사실 국회의원은 그런 것만으로 핑계를 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지금 이 사태 관련해서 분명히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힘을 좀 모아서 제 목소리를 내줘야 우리나라의 정말 건전한 보수 정당의 모습이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래도 불씨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없다. 계엄을 다 옹호하는 세력이다. 이런 거는 과장된 거지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 초재선들 의원들 중심으로 좀 일어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번에 아니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옹호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탄핵은 반대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라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어쨌든 그 혼란스러운 그 중심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인데 김재섭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할 것이다라는 이른바 썰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능성이 지금 뭐 아직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재섭 의원이 SNS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은 이제 거부한다라는 걸 보냈고 충분히 그 메시지는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김재섭 의원이고 김재섭 의원이 저한테 조언을 구해도 저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국민의힘의 다수의 중진들이 스크럼을 짜고 초재선들을 압박하고 있고 대통령을 지키기를 나서고 있는데 김재섭 의원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러면 총알바지하다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김재섭 의원은 하나도 얻을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얻을 것도 없고 당에게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성과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재섭 의원을 이렇게 탄핵 계엄에 들어가서 해제 표결도 안 하고 탄핵에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85명의 반대를 했는 상황에서 김재섭 의원은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근데 이 김재섭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겠다는 건 중진들이 김재섭 의원에게 다시 한번 독이 든 성배를 마셔라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재섭 의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김재섭 의원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 색출하겠다고 했는데 찬성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서 투표까지 했는데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계속 앞뒤가 안 맞아요. 뭐 국민을 잠시 속이기 위한 꼼수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확정된 인사는 아닌데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 자체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탄핵을 반대하지만 국민들은 탄핵을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갈등은 사실 있겠죠. 어쨌든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젊고 참신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으로 일단 세우고
임시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 한번 해보자라는 일부 중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중진도 당의 큰 권한을 김재섭한테 준다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고 임시 방편용 인사라고 생각했겠죠.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김재섭 의원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는다. 그리고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자. 뭐 이런 몇몇 조건을 걸고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김재섭 의원도 그런 걸 얘기할 정도의 배포는 아직 확인된 바 없고요. 설령 그거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받아줄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립 서비스죠. 아, 우리도 이 정도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친윤 다선으로 갈 것 같은데 가는 과정에 있어서 립 서비스를 통해서 마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뭐 그런 일부 중진의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말이 아니겠나 싶고요. 그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는다라는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또 뭐 제2의 이준석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자, 지금부터 녹취를 들어볼 건데요. 아, 이거 굉장히 살벌합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 직후에 비공개 국민의힘 의원총회 당시의 녹취인데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나선한 한동훈 대표님이 더 이상 당 대표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했다고 지적자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입니다. 우리가 대장이 책임지지 실무자가 책임지는 건 없지 않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를 불신임하려고 작정을 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녹취록 사실 이게 쭉 다 들었었거든요. 좀 발췌된 부분만 빼놓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에서 의원총회가 저런 수준이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가까이 직접 경험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할 그 당시에도 의원총회가 굉장히 날카롭게 붙었지만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점잖게 논리적으로 서로 간의 의견을 공방하는 관계였지 저렇게 대표나 의원들끼리 서로 모욕을 주고 저렇게 사실은 폭력적인 거죠. 저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물병도 날아갔다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저 보여지지는 않았고 뭐 직접 거기 음성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물병까지 던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글쎄요.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아무리 내부 회의지만 물병을 던지고 저렇게 폭력적인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것으로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신들과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표를 끌어내린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묻긴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통과가 된 이후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어서 내가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당신이 이 상황을 책임져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일단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며 이 모든 여론이라든지 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지만 계엄령을 발표한 건 한동훈 대표가 아니죠. 이 반헌법적인 상황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그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 마음속에도 이것이 대통령은 문제가 없고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냐고 생각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례로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기 직전에 준비 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그때 당시 녹화된 담화 발표했었죠. 그때 사실은 기자 이 카메라에 녹취가 된 것이 뭘 발표하는가 IC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은 권성동 대표도 거기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걸로 전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다면 국민의힘 전체가 공동으로 이 상황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려고 해야지 저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물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당대표를 몰아내는 거는 정말 반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민주적이다. 그리고 공개된 장소든 비공개든 간에 최소한의 품위와 품격은 있어 왔는데 그것이 실종됐다. 사실은 그날 본회의에서 탄핵이 통과되고 나서
한동훈 권성동 대표가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발언을 먼저 했어야죠. 예. 그리고 나서 어청 들어가서 일단 사과는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대통령을 자기들이 일부 반대를 했지만 전체 국회에서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을 운영했던 한 축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의 대표와 원내대표는 그전에 어떤 입장을 취했든 떠나서 결과적으로 탄핵이 됐으면 당연히 국민들한테 그동안의 국정 운영이 잘못하고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정말 아쉬운 거고요. 예. 어총이라는 게 사실 다 공개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기자들이 하루 이틀의 시간적인 갭만 있을 뿐이지 우리 민현정 의원님 다 아실 거예요. 예. 다 공개됩니다. 그리고 예. 의원들도 공개되는 줄 알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한두 명은 순간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저 모습은 완전히 전체적인 집단 이지매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인민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그 모습에 동의하는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엔 아직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예. 예, 국민의힘은 상당히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을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지지자들한테는 더 큰 박수를 또 환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의힘이 민심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사실 찐윤이었다가 일정 정도 거리를 둔 상태였죠. 그러다 다시 이제 원내대표에 복귀했기 때문에 약간의 미묘한 그런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